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9일 새벽 3시 20분입니다. 뉴스는 크게 볼 게 없어서 차트부터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해치충 노래가 될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좀 묘한데. 자, 비트코인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타고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조정은 뭐, 그려려니 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아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1200 전후로 말씀을 드렸을, 1220 전후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더 빠져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한번 살짝 빠지고, 그죠? 여기서 지금 이 매물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요 모습에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뭐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고 한동안 이제 횡보세를 연출을 좀 해 나가다가 방향성을 결정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 자리는 매수로서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이 자리가 이탈되면 손절을 감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어쨌든 그런 모습 정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코인 시장에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준비해야죠. 그죠? 우리가 손절이 나가고, 우리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큰 추세에 대한 이제 시작, 하방일지 상방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머지않다라는 건 한 달 정도 이내에 분명히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고, 하방이 된다면 여기죠, 그죠? 하방이 된다면 여기, 상방이 된다면 일단은 전 고점 1650만원 정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포지션은 이 양봉대를 믿으면서, 그죠? 여기 자리에서 매수를 꾸준히 분할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어,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만약으로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조금, 네, 상방이라도 크게 가게 아니면 흔들흔들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질 거예요, 아마. 근데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이 엄청 좋은 모습,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그 정도. 근데 만약에 하방으로 가게 된다면 또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죠, 그죠? 또 포기를 하고 또 많은 시간, 또 한 두어 달 정도의 또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치 낚시와 같이 기다리다가 입질이 들어왔을 때 탁 낚아채는
그런 흐름이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일 것이고요. 아니면 장기적인 그런 시황과 장기적인 그런 추세들을 이제 믿으시면서 여유롭게 부근하게 기다려주시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1년 치동 평균선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빠졌다고 주장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빠짐없이 횡보를 해왔거든요. 그럼 하방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을. 우리가 뭐 우리 장기적인 수량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주 전이 우리 공개방에도 나와 있고 1220만원 전후에 대해서. 그리고 분할 매수 아마 일부 정도 들어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또 맞죠? 그죠? 일부 들어가고 여기서 뭐 자를 분들이야 뭐 자르고 이 반등 파동이 예쁜 아름다운 반등파가 아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나온다면 액션을 좀 더 취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비트는 넘어갈게요. 자, 그런 모습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트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모습. 비트도 마찬가지고요. 비트도 지금 여기 사장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 아주 멋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좀 그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은 입질 하나 보셔야 될 겁니다. 차트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입질이 뭔지 좀 가능하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분할 매수 적당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입니다. 네. 리플에 대한 반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시황을 냈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해지충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나간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쵸? 근데 이 자리가 6이에요. 6.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수정을 했어요. 매수 시향을 점점점점 똑똑똑똑똑똑똑똑 저죠? 여기 그죠? 수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체결이 된 상태고 1308 정도의 전후로 매수를 노려봐라. 요거 보고 그래서 매수 시향을 올린다라고 해서 여기 매수를 노린 상태인데 이게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예상했네. 맞췄네. 이런 공방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오면 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부분을 입질로 본 겁니다. 여러분들 입질로 본 거고 나는 여기서 오면 내가 매수를 노릴 것이고 이 자리 차면 이제 요까지만 봤다가 여기서 한번 오러봤다가 한 번 더 가길래 시장을 추정한 거거든요. 매수로 보고 그리고 여기를 손절로 잡을 거야. 물론 여기가 원칙인데 요새는 여기를 그냥 저항 벗겼습니다. 손절로 잡을 거야. 그래야 손절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이 적게 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단기 트레이딩, 분봉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려오는 볼린저인데 상단이니까 여기서 잘라주겠죠. 그죠? 잘라주고 일부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를 걸면서 손절을 여기다 끌어올릴 겁니다. 그게 첫 단추에 대한 트레이딩의 요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적에 입지를 캐치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좀 고수들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입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큰 추세적인 측면이나 항상 손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매집을 분할로 쭉쭉쭉쭉 해나가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상승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에서 270원까지 열어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270원까지 빠질 것인가 안 빠질 것인가 이 예측에 꽂혀버리면 여러분들 계좌는 다 증발됩니다. 오늘 또 우리 선생님 안정환 전문가님 방에 서 있었던 이야기를 또 전해 들었어요. 그분이 자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꽂혀가지고는 계좌는 계속 증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질과 능력,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룰,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올라갈 것이냐, 여기서 만약 깰 것이냐, 깨면 또 여기까지 가겠지, 그지? 여기서 또 액션을 취해야 되겠지. 여기서 또 다시 살려줄 가능성을 높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또 액션을 또 취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기서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참 이런 말씀하기 참 힘든데, 얘가 이 시간봉에서 이렇게 짧게 움직이는 걸 굳이 하셔야 되겠냐? 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물론 여기 308 정도에 잡으셨던 분들은 1.5%에 대한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반 정도 잘라주셔도 괜찮죠. 1% 정도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라주면서 여기서부터 쭉쭉 매집해 나가면서 남은 그런 수익을 가지고 담보로 계속 매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올 시황이 그렇게 나갔었고, 뭐 저희 뭐 이더리움도 나갔고, 뭐 그래서 이오스도 나갔고, 지금 다 그 시황 체결이 되고 매수 체결이 다 되고 지금 반등을 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털어도 1, 2%는 이미 수익 중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아까 그 시황방 장기 보셨겠지만, 그래서 몇 달 만에 공개적인 아마 픽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거의 한 5개월 만에 픽다운 픽이 나가게 됐는데, 또 모르죠. 빠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서는 액션을 취해보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그냥 떨어지는 나물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지 마세요. 받아도 안 받아드릴 겁니다. 공개방에서도 저희 방송에서는 거의 하루 정도 차이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약간이라도 불확실한 부분은 종목방 분들은 저희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데, 우리 공개방에 계시는 저를 좋아해 주시는 감사하는 많은 500분, 600분 정도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는 혹시라도 또 그 말 믿고 저 좋아해 주시는 바람에 또 풀매수 땡겨서 또 혹시라도 틀렸을 때 손절 못 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오스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랑 급증하는 이거는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또 매수가를 안 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이오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는 점 일단 알고는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 자리는 단기 고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딱 방송 시간을 뺐어요. 왜냐면 이오스가 여기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또 뭐라고 할까, 또 여기서 사가지고 또 요만큼에 대해서 또 손절 나갈까봐, 네, 그 때문에 또 단기 고점입니다 또 말을 또 했거든. 그냥 공식이죠, 그죠? 거래량 터지고 해서 발전된 볼린저 밴드 상단.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자체가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고점이 될 것이고, 여기서 또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파동의 모습이 아주 예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만 해석하면 됩니다. 입질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입질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뚫어져라 쳐다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매수 시점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 기본적인 매수 자리는 뭐 이 정도 얘기가 될 텐데, 4,200원에서 4,100원 사이가 될 텐데, 이 자리를 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오스는 특히나 지금 이오스는 나쁘지 않게 꽤 괜찮기 때문에 줄지 안 줄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잡아 두셔야 된다고. 그 계획은 못 잡겠죠? 아씨,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뭐, 돌파하면 사고, 요 손절 걸면 되지. 뭐가 문제야. 요만큼 손실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라고, 요거 아까워서. 요거서 더 빠질 수 있다던데, 아씨, 요만큼 조금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요만큼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라고. 얘가 나왔는데 왜 아무것도 못 해요? 얘가 나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승 다이버전스를 동반한 거래량 터진 캔들이 남았고, 장기평을 다 돌리는 캔들이 나왔는데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쉬운 거죠, 여러분들은. 그게 지식적인 공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포드 보세요. 지나가고 나면 보이죠, 이게. 지나가고 나면 꼭 보이는데,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그죠?
심지어 이오스 차트 죽이네 소리까지 했어요, 제가. 지나가서 똑방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그런 대화는 이제 공개방에서는 쉽게 막 제가 편하게 대화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어쨌든 요 매물대 도달을 하게 되었고, 이제 뭐 이 매물대를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횡보를 하다가 거래가 좀 들어왔으니까 횡보를 하다가 눌림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잡으면 될 것이고, 나중에 트레이드하다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떤 흐름일 때 액션을 취할지 여러분들 결정해 보십시오. 이오스 차트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좋아요. 네, 꽤 좋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꽤 좋아요. 물론 이렇게 갈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 노리시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자, 만약 기다리려고 하니까 기분도 별로 안 좋죠, 그죠? 하여튼 이오스 같은 차트들 우리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드리죠. 사실 뭐 공호방이랑 거의 다를 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근데 체계적으로 좀 진도가 정리되어 있는 거랑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이더리움도 어제 방송할 적에는 좀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점을 한번 살려주면서 지금 쌍고점 형태까지 띄워주면서 거래가 증가했죠, 그죠? 이런 느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이더리움도 자리를 잡고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더도 이제는. 방송 타이밍에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쭉쭉쭉쭉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아직 쭉쭉쭉쭉 가는 흐름은 아니죠. 일봉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지, 그지?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쭉쭉쭉쭉 가는 흐름은 안 되고, 쭉쭉쭉쭉 가려면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아시죠? 이제 이렇게 나와야 그 다음에 여기서 터져야 이게 쭉쭉쭉 가는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 나쁘지 않다, 뭐 한 번 정도 더 빠져도 뭐 어쩔 거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인트는 이제 꽤 그럴싸한 포인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점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오스보다는 좀 낮아요. 네, 이오스보다는 좀 낮은 상태라는 거, 그 정도.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으면 말씀드리면 이미 10% 올라가 버렸어요, 그 지금. 아깝소, 그죠? 하여튼 눌림목 잘 잡아보시고요. 뭐 돌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떻게 원칙이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기 때문에 돌파 매수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드릴 수가 없겠네요. 비트코인 캐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근데 네, 그죠? 나쁘지 않은데 비트코인 캐시 근데 하여튼 입질이 애매하게 톡톡 치는 앱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아직까지는 확실한 좀 기분 좋은 입질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오스는 기분 좋은 입질이 나온 거야,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 그래서 눌림목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 모습이고요. 엔진도 얘기 들었던 종목이죠. 이까지 내려가진 않았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거래가 좀 줄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찝찝한 그런 모습입니다. 4시간상 지금 볼린저 밴드 수렴을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죠?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나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막 뛰어들기는 이제는 좀 애매합니다. 스토캐스트가 죽지 않았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뚫든 빠지든 액션을 한 개 나오면 그때 액션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지면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때는. 네. 예를 들어서 뭐 88원 정도까지 빠지면 여기는 이제 좀 강하게 매수를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가면 또 좀 이따가 꿀렁꿀렁하면서 올라가겠지 뭐, 그죠? 일단 엔진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한 번의 조정 정도가 더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은 투자 88원 정도까지 열어놓은 투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죠, 그죠? 그지? 요 정도 손실률과 이 정도 수익률인데 1차적으로, 그죠?
도전해볼. 왜냐면 일단은 매수 체결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92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분할 매수 일부 됐겠지, 그지? 뭐 이더도 되고, 뭐 리플도 좀 되고, BT도 좀 되고, 뭐 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도도도 하면 그걸로 대응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한 종목 몰빵할 게 아니라. 비트코인 골드, 아니야, 이거 볼 거 없어, 그죠? 아직 멀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치웁시다. 자, 뭐, 네, 크게 이제는 뭐,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정말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참, 안타깝게도 자꾸 예측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요약은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입질 들어왔고, 그죠? 승부를 볼 때는 봐야죠. 그죠? 승부를 볼 때는 봐야죠. 승부라는 것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트레이딩이고요. 그 리스크를 아예 완전한 리스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옳습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가 없죠. 예를 들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리스크가 가장 적겠죠. 우리가 현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은 계속 찍어내고, 양적 완화라 그러죠. 돈은 계속 찍어내서 늘어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들, 금을 예로 들읍시다. 그럼 금은 그대로 있는데 돈을 계속 찍어내면 금값은 올라간답니다. 사람들은 금값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값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 넣어주면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행에 넣어주면 우리가 보관료를 내는 거야. 왜? 은행의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선택에는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 그 건물이 감가상각되는 리스크를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한 리스크, 건강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신경 쓰고 계속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주식도 투자를 시작을 하고, 이제 뭐 투자의 시기에 들어와서 이런 코인도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주식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 그리고 코인 투자, 그리고 선물 투자,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투자라는 게 너무 즐겁고 전 재밌더라고요.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 승부를 즐기는 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승부도 즐기게 되죠. 장기 투자라는 걸로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기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기업.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 말을 안 하셔도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저는 현대자동차 말고 지금 다른 주식을, 기아자동차 주식을 조금 샀는데,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행보가 저는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대기업이니까 기본적인 재무 분석은 되어 있을 것이고, 이 기업의 행보와 그런 비전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들의 나중에 상승 가치가 물가 상승률을 동반하는 것만큼의 상승률을 무조건 보여줄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중간 과정에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먼 훗날 나를 도와줄 친구들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모든 투자들을 이어가 보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마다 금융 불황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 금융 불황이 올지도 모릅니다만은 그 금융 불황 어쩌면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도 했지만 그까짓 거 와봤자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의 엄청난 열기와 패기, 우리가 엄청 또 승부와 이런 노력들에 대한 그런 거는 강력하잖아요. 그런 것들 믿고 우리 민족성을 믿고 또 어쩔 땐 냄비근 성인이 뭐니 이러면서 욕도 많이 했지만 또 위기 상황일 때는 또 이만한 또 나라가 없거든. 승부성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열정을 믿고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나중에 좋은 그런 걸 가지게 되고 좋은 원칙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우리가 자주 우리가 차트 사진 스샷 제가 여유가 되는 동안 한도 내에서 차트 샷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기운들 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